안녕하세요 여러분. 2년 동안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가장 최근에 투자했던 게 이제 강남 쪽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매각을 하였고, 강남 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강남만 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지방에 정말 사고 싶은 땅이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계속 눈여겨보고 제가 그 땅 주인분을 찾아가서 편지까지 썼거든요. 그 땅을 팔 일이 있으면 저한테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애착이 있는 땅이 있었어 가지고 지방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그 부동산 매매 계약 자리에 매도자분이 제가 2년 전에 작성을 했던 편지까지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 추억을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잘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건물을 개발을 해서 매각을 했었는데 6번째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인차는 메디컬로 맞춰져 있는 이제 메디컬 빌딩을 갖는 게 보통 꿈입니다. 저 정도 이제 규모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좋은 땅이었거든요. 분위기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메디컬 빌딩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은행도 만나보고, 이제 PF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도 만나보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1,000억 이상 큰 규모로 하시는 대표님도 만나서 조언도 얻어보고,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인사이트를 얻었었죠. 이제 이 땅은 무조건 신축을 해야 되는 땅이었거든요. 리모델링으로는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땅값도 있지만 건축 비용이 많이 예산을 잡아먹는 땅이라서, 이런 경우라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은행 일반 대출로는 쉽지는 않아서요. 이제 대지가 150평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일반 상업지에다가 대로변이니 보통 80%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한 층당 100평씩만 지어도 이제 15층까지 짓게 된다면은 연면적만 1,500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큰 규모의 빌딩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행 대출로는 쉽지는 않고 PF 대출을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긴 했지만 이 정도로 안 좋을 줄 몰랐거든요. 은행에 가서 건물을 짓겠다 하고 대출을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막혔고, 보통 이 정도 규모는 PF 대출을 많이 하니까 PF 대출도 알아봤지만 모든 은행들이 다 막혔더라고요. 그 시기에 딱 맞춰서 대출이 다 막힌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강남도 안 나왔어요. 용산도 PF 대출이 안 나왔고, 뉴스 같은 데 보면 청담동도 PF 대출이 안 나와서 사업이 중단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던 시기거든요. 만약 PF가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가 10%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기대를 하다가 이게 완전 진짜 망하겠구나, 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도 저희 모든 자산들이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였는데 그것만 기대하다가는 잔고도 깎이고 그에 따른 초조해지는 마음들로 인해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제가 노력을 한다면 조금씩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예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할 방법이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규 개발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재매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좀 저렴하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인건비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매각을 계획을 진행을 했고요. 여러 로컬 부동산에 많이 내놨고 반응도 좋았는데, 근데 실제 수요자들에 대한 그 연결까지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주로 같이 일을 하는 중개법인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전속 계약서도 작성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매각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각을 손 놓고 매수할 사람만 계속 기다리면서 은행 이자만 내면서 그런 상황들을 기다리면은 제가 멘탈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상황을 잘 못 견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내야 되겠죠. 저는 임대를 주지도 못했어요. 한 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임대를 줘버리면은 인테리어가 들어올 것이고, 신축을 할 때
그에 따른 명도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겠죠. 명도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임차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이 한 층짜리만 대로변에 있으니까 약간 운치가 있다 보니 문의는 좀 꽤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유혹에 빠질 뻔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임대를 줘버리면은 개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게 발목을 잡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많이 참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 매각에 도움이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라를 생각했고, 그래서 이 땅에 저는 카페를 운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카페를 한 이유는 이 땅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할 때도 그렇잖아요. 건물이 멋있게 지어지면 그때 가서는 피를 주더라도 이 아파트를 사는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큰 투자를 하기가 머뭇된단 말이에요.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가 맞춰져 있는 건물과 임대가 맞춰져 있지 않는 건물의 회전율은 차이가 좀 크거든요. 이 강남에 위치한 건물이라서 임대가 차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비어 있으면 뭔가 이 위치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서울에 이사 온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이 카페 때문에 매주 내려가면서 기획을 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그래서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카페가 잘 돼가지고 주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웨이팅도 있었고 꽉 찬 시간들도 많았었고요. 그랬는데 평일은 뭐 절반 정도 차거나 좀 조용했던 것 같고요. 여러 기업들과 또 컨택을 하면서 팝업 스토어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 공간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쏟아부어서 이 공간은 사람들의 트래픽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에서 가끔 문의는 오지만 매매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였어요. 제가 서울에 이사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제 그 이후로 카페를 운영하는 시작 시점부터 거의 매주 지방에 내려와서 카페를 관리하면서 직원들도 관리하고 재료나 레시피나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서 기획들까지 매주 내려와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점점 저도 지쳐가는 거죠. 이자도 나가고 매각도 해야 되고 매주 내려오는 체력, 그리고 제가 서울에 일을 봐주는 게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복합적으로 쌓이면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몸에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나 봅니다. 담낭절제술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몸이 쇠약해졌고 도저히 이게 부동산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게릴라성으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라든지 매매에 대한 현수막을 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뭔가 그 건물을 바라봤을 때 저는 그 느낌이 싫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는. 그래서 저는 현수막은 안 거는데 그래도 게릴라성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이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3명 정도가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2명은 이 땅을 사고는 싶은데 금액이 너무 안 맞았고요. 그리고 1명이 문의가 왔었고 처음에는 별 신경 안 썼는데 두 번째 문의가 와서 한번 미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미팅을 하게 되었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조급하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오늘 결정을 하면은 제가 금액을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겠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상황에 매수자가 바로 오케이 할 리가 없거든요. 이게 특히 지방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더더욱더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날은 그냥 자리에 일어났고 제가 들어봤을 때 이분이 아니면 저는 이 땅에 임자를 찾는데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는 뭔가 저의 본능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놓치면은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예비 매수자는 아이템이 이 땅에서 하기가 너무 좋았던 아이템을 이미 하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정말 저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일주일 후 정도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카페 때문에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려갔지만 근데 제가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자주는 못 내려갔는데 근데 또 이분과 조금이라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또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가볍게 만나면서 좀 생각을 해보셨냐, 서로 근황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음 주 약속을 계속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달이 지나갔어요. 2달 동안 결정을 안 하니까 좀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정말 이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4개월 동안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게 정말 맞나? 이분이 저를 가지고 좀 장난을 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 본능은 계속 만나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만나다가 4개월 차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 계약을 작성을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사고 싶은데 정말 이게 자금이 타이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조건까지 해드렸냐면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은행 대출이 막히면 제가 계약금을 이제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이제 문제 없이 대출이 나왔고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방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제 결론은 지방 투자는 웬만하면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30억 이하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본인의 아이템이 명확하고 직접 쓰려고 하신다고 하면 금액대는 큰 상관은 없겠죠. 저는 이번 지방 투자로 죽다 살아났, 수술도 하면서 몸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또 강남 쪽에 부동산을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강남에 투자한 과정들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했으면 합니다. 제가 겪은 노하우나 과정들을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